2024년 액션 범죄 수사극 베테랑2 공식적으로 오늘 첫 선을 보이는 자리인데요. 황정민 씨 기분이 어떠십니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오셨죠? 많이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리고 또 베테랑 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너무 기대하고,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돌아온 베테랑 서도철 형사입니다. 정혜인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2에서 박선우 막내 형사를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출 베테랑 류승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베테랑2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저희 제작 보고에 관심 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9년 만에 돌아온 베테랑2 황정민 씨와 또 우리 감독님의 인사를 들으니까 작품에 대한 애정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제작 보고의 시작에 앞서서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위해서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베테랑2 메인 예고편 함께 만나보시죠. 네, 베테랑2 메인 예고편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한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인데 보는데 벌써 저는 담이 왔거든요. 와, 엄청납니다. 베테랑2가 가지고 있는 묵직하면서도 깊고 진한데 유머러스한 그런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부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9년 만에 돌아온 베테랑2. 이 영화, 베테랑2를 다시 연출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쭐게요. 일단 영화 그 전편을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드는 과정 내내 굉장히 즐거웠었고 그리고 만든 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호흡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화가 그리고 이렇게 엄청 성공할지를 몰랐었고 그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때 되게 그렇게 큰 규모의 영화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저 개인적으로도 영화를 만들고 나서 서도철이라는 주인공과 그 영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 세계에 대한 애정이 좀 계속 깊어졌고, 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더 그게 깊어졌었어요. 그 영화 촬영 끝나자마자 우리 황 선배님하고 이 인물을 데리고 또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지는 저도 몰랐어요. 또 그 중간에 또 수작들을 많이 또 관객들에게 선보이셨었는데 아, 정말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액션이 더 강해졌거든요. 더 깊어지고 액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자타공인 액션 키드이신 우리 류승환 감독님께서 리얼 액션을 이번에도 선보이셨고 예고편에서도 강하게 느껴졌는데 이번에 액션 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저희가 영화 만들면서 이제 그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형외과 액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했는데 1편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 차 문짝에 서도철이 찍히고 맞아요. 소화전에 네. 찍히고 이게 국내 관객뿐만이 아니라 어디 영화제 나가도 막 그지면서 막 악소리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마치 이 영화의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된 것처럼 돼버려서 훨씬 더 강도 높은 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유상선 무술 감독님께서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셨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은 찍을 때 항상 두 가지가 수반되는데, 안전.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배우들의 헌신적인 노력. 아무리 안전해도 배우들이 거기서 막 마음대로 이렇게 소위 설쳐주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충족돼가지고 우리 이 배우분들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 등장하신 배우분들이 모두 아주 헌신적으로 해주셔서 안전하고 재밌게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현장에서 우리 또 배우분들의 액션을 마음껏 펼쳐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정형외과 액션 이번에 사실 원 때는 문구점이 대박이 났는데 이번에 그러면 투 때는 정형외과가 붐비겠네요.
그 뭐 사실 뭐 정형외과를 가시라고 좀 제가 뭐 해드릴 수도 없고 참 예, 그렇습니다. 정형외과 또는 도수 치료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추나나. 예. 자, 황정민 씨. 사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메인 예고편 첫 시작이 서도철 역사가 힘들어 그런데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이번에 액션 어떠셨나요? 많이 힘드셨나요? 더 강해졌는데. 네, 아니 뭐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액션의 어떤 그 강도나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촬영을 겨울에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무래도 경직돼 있고 굳어 있으니까 그 엄동설안에서 그 움직임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뭐 생채기가 나거나 살짝 뭐 이렇게 했을 때 오는 또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더 크죠? 아파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좀 그래서 뭐 조심스러웠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방금 나왔던 힘들다라고 했던 부분은 저희 영화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끝자락이라 아마 그 모든 게 다 속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쫙 올라와서 아우 힘들다. 리얼 대사네요. 예. 그 대본에도 없었던 대사예요. 아, 정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느껴지는군요. 저는 왜 저기서 메소드 연기를 하시나 했는데 리얼한 상황이었어요. 자, 돌아온 원조 베테랑 그리고 황정민 씨 더욱더 9월 13일 극장에서 더 리얼하고 통쾌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 예고편만 봐도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가 전편보다 더 묵직해졌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혹시 서도철 형사를 연기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1편에서 관객분들이 너무 서도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하고 네네 해주셔서 그 느낌을 그대로 잘 간직해서 그러니까 관객 한 분 한 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서도철의 이미지를 그대로 2편에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감독님한테 애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얘기를 하지만 2편을 보더라도 1편 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그대로네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정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분 모두 다 작품에 대한 애정도 강하지만 서도철 형사에 대한 애정이 강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서도철 형사가 있는 상태에서 정혜인 씨가 합류합니다. 박선우. 그래서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을 주는데 뉴캐스트에 대한 그 비하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일단 2편을 만드는데 이 전작이 워낙 관객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작의 성공을 답습하면 안 되고 동시에 또 너무 새로운 것만 추구하면 안 되니까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다가 대본을 쓰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건 신선한 피가 수혈되는 것이 그 새로움의 한 축을 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사팀의 새로운 그 피로 누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그 외윤회 강에서 제작했던 시동이란 영화에서 같이 그 정혜인 배우가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인상이 좋았었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방황하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뭐 엄마 친구 아들을 해도 어울리고 그렇죠. 엄친하지. 뭐 이렇게 DP에서 뭐 탈영병들 잡으러 다녀도 어울리고 밥도 사주고 싶고. 커넥트 같은 데에서 보여주는 되게 어두운 뒤틀린 것도 어울리고 그래서 이 배우가 되게 다양한 지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제안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 받아들여줘가지고 그리고 호흡이 되게 잘 맞았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융화되고 잘 섞이고 하는 성격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신선함이 필요했죠. 그렇죠. 사실 뭐 정혜인 씨의 미담은 이곳 저곳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새롭게 합류한 정혜인 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환 감독님과도 첫 호흡이고 황정민 씨와도 첫 호흡이었죠.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떨렸어요. 처음에 제안을 주셨을 때도
이 작품이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예, 그냥 어떤 재미있는 작품을 함께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감독님을 뵈러 갔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베테랑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정말 첫 번째 들었던 감정은 너무 기뻤어요. 예, 그리고 설레었고 뭔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었고 촬영 날짜가 다가오기를 되게 고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막 떠오르죠, 그렇죠? 네, 네. 촬영을 하고 나선 어때요?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촬영을 하고 나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이 되게 밀도가 있고 깊이가 있는 액션들이 많아요. 정형외과 액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장이 제가 좀 액션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안전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감독님이 설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설칠 수 있었어요. 좀 펼칠 예. 수 있었죠, 마음껏. 마음껏 펼치고 놀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들어야 이제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해진 약속 안에서 놀 수가 있는데 가장 체계적이고 되게 정확했던 액션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현장이 정말 궁금한데 이야기는 더 진하고 깊어졌지만 현장은 더 화기애애해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 현장을 이곳에서 또 공개할 건데요. 자, 다양한 제작진들의 이야기를 담고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아낸 프로덕션 코멘터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와우, 추석 때 차례 전에 베테랑 완전히 럭키 비키잖아. 예, 완전히 그 피로를 풀고 차례를 지내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황정민 씨 럭키 비키 뜻을 모르고 찍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뉘앙스가요. 럭키 비키 하실 때 동공에 초점이 없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설명하는 상황인데 추석에 차례 전에 감독님도 모르세요? 모르세요. 차례 전에 베테랑부터 보고 차례 지내면 어깨 근육도 안 뭉치고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완전 럭키 비키잖아.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럭키 비키한 상황 우리 주부 베테랑 여러분들도 베테랑으로 해소하시기 바라면서 정말 추석이 언제 오나 싶네요. 빨리 추석이 와서 베테랑 2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는 이 자리를 위해서 베테랑 2의 스틸을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도 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황정민 씨,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예. 네. 네. 럭키 비키. 그쵸, 럭키 비키. 근데 사태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베테랑이 돌아온다. 자, 첫 번째 스틸입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점 지금 혹시 발견하셨어요? 지금 9년 전과 현재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 스틸에서. 어느 쪽이 9년 전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이거 진짜 틀린 그림 찾기 하다시피 지금 엄청납니다. 일단 류승환 감독님. 9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연출 베테랑다운 모습을 지금 스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9년 만에 돌아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연출 포인트 뭡니까?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 그리고 서도철이라는 캐릭터가 서도철 이퀄 황정민 이것이 베테랑의 그냥 처음부터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법한 그리고 사랑해 주셨던 부분의 익숙함과 그리고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온 이 사람의 성장 혹은 변화 이것을 어떻게 더 숙성해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릴 것인가 그리고 재미있어야 한다. 근데 재미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조금 더 진화된 재미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보다 더 박력 넘치는 어떤 박력과 긴장, 박진감이었고
제가 초반에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어떤 멘트를 할 때 되게 전작과는 달리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그냥 막 뭐 한두 끝도 없이 그냥 무거워졌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들이 접하는 전작이 그 명확한 그 악의 대상을 놓고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달려가는 구조의 영화라면 이것은 상대하는 그 빌런의 존재가 약간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다층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관객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측면에서 영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사실 베테랑이라는 작품을 워낙 아끼시기 때문에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깊어지고 진해진 베테랑 2인데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틸에서 오른쪽이 9년 전입니다. 와 진짜 황정민 씨 네. 왼쪽이 지금 현재 베테랑 2인데 베테랑 1을 봤을 때는 그냥 어제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정도 되면 황정민 뱀파이어설 황정민 냉동인간 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결이 뭡니까? 아니 뭐 그렇게 또 변하지도 않아요. 9년이면 강산도 변한. 그럴까요? 네. 아니요, 근데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 1편의 서도철의 그러니까 에너지와 그 모든 이미지나 이런 느낌이 관객들이 보셨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9년이 흘렀다고 그래서 그 서도철은 변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서도철인 거죠. 그래서 2편을 봤을 때 변해 있으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1편에 입었던 의상을 그대로 착용해서 2편에도 입었고요.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봤을 때, 1편에 소도철이랑 크게 뭐 변한 게 없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도 변한 게 없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관객분들이 1편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간극이 있다라고 못 느끼셨어요. 9년이라는 시간.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아마 명절 때 TV에서 많이 베테랑을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저는 2편에서 꼭 가지고 가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요. 이 2를 개봉하고 나면 극장에서 영화 보시고 궁금해서 하나 변한 게 없어서 1을 다시 찾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류승환 감독과 촬영을 하면 참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행복하셨나요? 네, 그럼요. 류 감독님하고 작업하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되게 행복해요. 예, 배우로서 정말 오롯이 배우로서 그 현장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네, 좋죠. 그렇죠. 가서 진짜 내 연기만 펼칠 수 있게 모든 판을.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야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 1편 끝나고 나서 너무 잘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잘 돼서 좋아서 2편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냐고. 2편 빨리 했으면 바로 이렇게 잘 좋겠는데. 됐대, 빨리. 예. 그랬더니 뭐 많이 하셨던데요. 그 사이에. 예, 사이에. 그쵸. 뭐, 모가디슈도 있었고. 목사도 하시고 네, 맞아. 그거 쿠데타도 황정민 씨도 일으키시고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뭐. 서로 되게 바빴네요. 예. 저 사진에 제가 하나 그 재밌는 사연 말씀드리자면 네. 저 점퍼가 1편을 할 때 황 선배님 개인 옷이에요. 하면서 이 옷이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1편 때 찍고 우리가 그때 약속을 이거 무조건 우리 서도철의 다음 얘기를 찍을 거니까 황 선배님이 자기가 집으로 안 가지고 가고 의상팀에 맡긴 거예요. 근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고에 과연 있을까? 뭐 막 옷이 제대로 보관이 돼 있을까? 해가지고 2편을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수비한 게 저 옷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창고에 있어서
그래서 이 옷을 그대로 입고 올 수 있었죠. 정말 묵묵히 기다려줬던 옷이네요. 9년 네. 동안. 그리고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9년 후가 젊게 유지된 게 9년 전 상태가 9년 거기까지 후 할까요? 상태 같은데. 거기까지 할까요? 예, 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 예. 예. 뭐 다. 저는 늘 잘 자르셨어요. 잘랐어요. 요 타이밍 좋았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관객들이 판단하게 저희가 넘기도록 하겠고요. 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다음 스틸. 저 선배님 보고 경찰 된 건데요. 요거는 박선우의 대사인 것 같은데요. 이번 스틸의 주인공 신입 형사 정혜인 씨입니다. 자, 이 그 영화에서도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대사인데 이번에 엄청난 지금 액션씬들이 많다라는 게 이 스틸만 봐도 느껴지는데 정혜인 씨, 네. 사실 우리가 이제 2시간 정도 되는 러닝 타임을 통해서 액션을 보지만 그 액션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좀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했던 액션과는 강도와 밀도가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을 했어야 했고 그 연습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정말 스스로 아쉽겠다 그리고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을 대본 보면서도 글을 보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연습과 그 기초 체력 같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 시간이 꽤 길었죠. 네, 그리고 액션도 액션인데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테이크를 이제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고갈되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초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작품을 하면서도 느꼈고, 제가 가장 건강할 때 찍었던 작품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네요. 아니, 액션 촬영도 멋있게 찍고 건강도 챙긴 이 상황이 진짜 럭키비키네. 이 상황이 예, 럭키비키네요. 럭키비키죠. 완전. 예, 건강도 챙기고 작품도 잘 나오고. 예. 대단합니다, 진짜. 자, 황정민 씨는 아직도 럭키비키 생각하고 계시는데. 자, 그 예고편 보니까 예. 특히나 그 물 위에서 슬라이딩 액션. 예. 그건 진짜 난도가 완전 고난도의 모습이고 엄청나던데요? 마치 안무처럼. 그게요, 비하인드가요, 거의 그 연골, 무릎을 갈아버리는 액션으로 나왔는데, 정말 안전하게 찍었어요. 신기하다. 예, 저도 신기했고, 현장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기 전부터 낮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리고 약간의 배우로서 연기할 때 필요한 거는 약간의 용기? 예, 그냥 쫄지 않고 하면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그 정혜인 씨는 용기를 냈을 뿐인데. 예, 저는 용기만 냈습니다. 이렇게 멋진 슬라이딩 액션과 막 파쿠르 동작. 다 판을 만들어주셨어요. 엄청납니다. 액션 진짜 놀라울 것 같아요. 황정민 씨가 보시기에 정혜인 씨 액션 어땠나요? 럭키비키한데요.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를 하고 럭키비키 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럭키비키 하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 잘했고. 근데 그 옥상 씬이 우리가 1월 달에 찍었죠? 1월 달. 진짜 추울 때. 그러니까 추울 때 비씬을 찍잖아요. 얼마나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찍기 전에 감독님한테 이거 눈신으로 바꾸면 안 돼요. 폭신하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혜인이가. 그래서 우리가 내내 이제 다독 끓이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그랬죠. 그 모습 진짜 응원해 주면서 그 후배가 너무나 멋지게 하는 그 연기를 보고 액션 연기를 보고 지금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시는데 감독님 보시기에 정혜인 씨 액션 그 10점 만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점입니까? 9.99. 9.99, 0.01만 빼겠다. 네. 0.01은 너 액션을 할 때 그 동작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몰입을 너무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자기야 이렇게 성격을 좀 이렇게 여유 있게 막 이렇게 성격을 고쳐봐 이러고 그 정도로. 왜냐면 이렇게 이 정인이라는 배우가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이미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책임감이 되게 커가지고 맞아요. 자기가 이를테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빨리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자기 연습을 막 하고 막 하는데 이게 좀 뭐 카메라가 따라갈 만큼의 속도여야 되는데 이거 후다닥 해버리니까 실제로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조금 천천히 해달라고 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기술을 쓰는데 상대 배우가 실제 그 기술에 걸려가지고 막 이게 막 숨이 넘어갈 뻔한 적도 있고 그 정도로 그 실제로 막 그 촬영하다가 막 탭 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영화야. 연기를 해. 이거 실제 경기가 아니야. 네. 근데 막 이게 확 제가 정인 배우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여름에 그때 이제 제안하러 만났는데 몸이 돌이에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그때. 근육인 거잖아요. 네. 그 실제로 무슨 이렇게 담 걸려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평소에 관리를 진짜 잘하는구나. 그쵸. 근데 액션할 때 하여튼 그 헌신적이고 그 연습을 많이 하고 막 이런 건 좋은데 이제 순간 몰입도가 너무 격해져가지고 그래서 0.01은 빼고. 그렇죠. 네. 완전 몰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정혜인 씨는 우리 감독님의 액션 연출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로 매기기보다는요. 지금도 감독님께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셔도 될 정도로. 액션 그러면은 액션 디렉팅을 직접.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도 많이 해주셨고 그냥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 그럼 감독님 정혜인은 나다라는 마음으로 보여주신 겁니까?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예. 그럼 누구 입으로 말합니까 지금? 뭐 황정민 씨가 얘기합니까? 예. 지금도 근력이랑 체력이 너무 좋으세요. 액션 키드. 예. 역시.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풀업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와. 아니 그 나중에는 진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직접 출연하시는 액션 영화 어떻습니까, 감독님? 저도 이제 그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무너지긴 싫습니다. 서도철 형사랑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황정민 씨. 반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익숙한 범인들의 얼굴이 보이면서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이게 사실 베테랑 유니버스, 이번 스틸은 베테랑 유니버스가 보여지는 그런, 저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 서도철 형사의 대사죠. 네. 이건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 서도철 형사가 범인들한테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진짜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시원하게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이거지. 소리 없는데 되게 강한. 나직한데 되게 강한. 자, 지금 뭔가 범죄를 공모하시는 분들도 다 서로 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듣고. 좋습니다. 감독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범인들, 익숙한 범인들의 몽타주가 보여지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의 왼쪽에 정만식 배우는 1편에서 전 소장 역할로 나왔던 전서구 소장 1편에서 신진물산의 더러운 그 일의 뒤처리를 해주는 그 인물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신승환 배우는 1편에서 그 광역수사대 당시 지금 이제 강력범죄수사대로 이름이 바뀐 그 광역수사대 출입 기자, 사회부 기자였다가 지금 이제 기자 생활을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그 저 두 배우와 그 서도철 형사의 그 가족들이 그 전작과의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작에서의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전작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나와서 이게 변형되고 확장되는가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쵸. 지금 신승환 배우 이렇게 탁 앞에서 그 서도철 형사가 죄 짓고 살지 말라고 그랬지 할 때 나중에 영화에서 저 씬에서 그 신승환 배우의 얼굴을 보시면
진짜 참 이렇게 죄지면 안 되겠구나. 진짜로 쫄아가지고 현장에서 그 얼굴이 찍혔어요. 그게 카메라에 담겼군요. 네, 예. 너무 재밌어요. 그 장면 한번 유의 깊게 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그 전작에서 연결되는 베테랑만의 연결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건이 달라져서 그렇지 전작에 나오는 이 팀들이나 특히 서도철 형사라는 인물을 둘러싼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어지는. 전작과의 연관성이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전작이 워낙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스틸 공개합니다. 넌 나랑 같은 과야. 요거 왠지 서도철 형사가 했을 것 같은. 예, 선우한테 박선우. 예. 지금 우리 서도철 형사와 박선우 형사, 황정민 씨와 정혜인 씨의 모습이 교차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쳐요. 갑자기 두 분의 팀 이름이 떠올랐어요. 황정혜인. 어떻습니까? 두 분 완벽하게 이름이 합쳐지면서 황정혜인의 모습이 딱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정민 씨. 케미가 네. 지금 폭발하고 우리는 있는데. 황정혜인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부탁도 안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냐고요. 지금. 해봅시다. 네. 지금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저는 부탁 안 드렸어요. 자, 저희는 도와주세요.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민입니다. 아. 혜인을 맡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리는 황정혜인이에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우리 기자님들도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황정혜인이에요. 자,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네. 시작. 네, 황정혜인에서 황정을 맡고 있는 황정. 황정민입니다. 예, 황정혜인에서 혜인을 맡고 있는 정혜인입니다. 우리는 황정혜인이에요. 네, 정말 예상치도 못한 코너 속의 코너가 이런 게 바로 럭키 비키죠. 그죠? 이게 럭키 비키죠. 럭키 비키죠. 예. 저 지금 순간적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황정혜인 두 분 인터뷰 들어갑니다. 자, 우리 황정혜인이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너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황정민 씨 어떠셨나요? 두 분의 케미. 죄송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죠. 창피하기도 한데. 나중에 더 창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나랑 같은 과야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같은 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아는 무슨 어떤 아니, 강렬한 형사. 성격이나 뭐 네. 이런 걸로 같은 과라고 액션이나, 생각하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얼굴이 같은 과다. 그러면 황정혜인에서 비주얼을 맡고 계십니까? 비담? 그렇습니다. 비주얼 담당?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정혜인 씨는 어떠셨어요? 호흡. 황정민 씨와. 생각을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회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아니, 아닙니다. 소속사를 지금 통해서. 럭키 비키랑 황정혜인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네네. 죄송합니다. 일단, 호흡은, 정말 제가 촬영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나는 분명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갈아 넣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생각을 곰곰이 했었어요. 근데 그 곁에는 항상 선배님이 계셨고, 신입팩이 이런 그 막내 형사의 열정을 앞서가는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항상 매 촬영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쏟아 부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님을 너무 믿으니까 네. 나만 진짜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 준 거죠. 자, 감독님이 보시기에 황정혜인 조금 전에 이제 얼굴 합을 말씀하셨는데 황정혜인 이 듀오의 호흡 가장 최강이었던 건 뭡니까? 얼굴 합입니까? 액션 합입니까? 연기 합입니까? 아니 뭐 그 세 가지 다 합이 너무 좋았고 제가 현장에서 감격스러웠던 지점은
진심으로 서로 아낀다라는 것. 근데 뭐 현장마다 사실 배우분들이 좋은 배우분들이 오면 당연히 그런 분위기들이 생기는데 생기죠. 이를테면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우리 셋 중에 가장 먼저 와 계세요. 맞아요. 가장 대기실에 네. 먼저 해. 그러니까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 요새는 이제 좀 그 배터리가 빨리 닳아가지고 문제인데 근데 항상 일찍 오고 준비하고 대본을 항상 끼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그 정해인 배우도 그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 그 또 되게 진심으로 함께 작품하는 동료들을 되게 아껴주시니까 그 호흡들이 참 보기가 좋았고 그 감독으로서는 그런 현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두 배우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내가 너 진짜 아낀다라는 말만 안 했지 모든 상황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만들어 주시는 배우신데 얼마 전에 정식으로 공식 발표를 하셨어요. 앞으로 1시간 일찍 안 가겠다라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찍 오셨어요. 한 20분 일찍 온 거예요. 좋습니다. 자, 같은 과인 만큼 유독 두 분이 촬영하는 그런 씬들이 많을 텐데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9월 13일 영화를 개봉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서도철 형사, 박선우 형사 어떤 케미에 가장 반응을 할까요? 황정민 씨 그리고 황정혜는 어떤 케미에? 분명히 그 1편에 대한 그 에너지나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다. 라고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두 사람으로 인해서. 좋습니다. 자, 전편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케미 정말 기자님들도 기대되실 텐데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2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의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황정민, 정혜인 씨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요. 류승환 감독님께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는 이제 작년 서울의 봄에서 비록 한 프레임에 잡히지 않았지만 함께 좋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이제 올해는 경찰 선후배로 만나셨는데 지난해에 준하는 좋은 성과 예상하시는지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제 오늘 행사 중에 이제 전작의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베테랑이란 영화뿐만 아니라 감독 류승환에게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좀 감독님께서 이번 베테랑2로 깨고 싶으셨던 감독 류승환의 익숙함 과연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언시 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기대하는 성과에 대해서 먼저 질문 주셨어요. 황정민 씨 어떻습니까? 네.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의 기대에 부응하는 영화가 될 것 같고요. 네. 내심 저희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속으로 잘 담고 있어요. 네. 정혜인 씨는 이번에 베테랑 세계관에 처음으로 합류하셨는데 네. 좀 기대하는 바가 어떤 바인지. 내심 저 또한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많은데 자신 있고요. 감독님과 또 선배님과 함께 정말 에너지 넘치는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관객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많은 사랑을 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감독님, 깨고 싶은 유승환 감독의 익숙함 뭡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은 제가 연출 시작한 지 이제 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꽤 적지 않은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 안에서 쌓이는 저 안에 소위 매너리즘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각본을 쓰거나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면서 스토리보드 작업하고 할 때
이거 내가 전에 썼던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언뜻 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게 이제 저도 경력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좀 조심하려고 하죠. 이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안에 익숙함이나 어떤 안주하려고 하는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저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들면서 이 영화가 처음으로 속편을 만드는 건데 계속 끊임없이 막 아프리카도 가보고 막 물속으로도 가보고 뭐 형사의 세계도 갔다가 스파이들의 세계도 갔다가 뭐 이러는 것이 저 스스로가 끊임없이 좀 안주하면 죽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이는 아쉬운 지점들이 있죠. 그냥 이것은 그냥 창작하는 저 개인한테 갖는 저 스스로가 싸워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고요. 그것이 이제 영화에는 얼마나 투영이 됐는지는 관객분들이 보셔야 이제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관객들의 마음도 변해가지만 류승환 감독님이 그 고유의 통쾌함은 가지고 있대 변하는 세상에 계속 함께 발맞추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정리를 그렇게. 그 관객의 입장으로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인데 이번에는 중앙 왼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 황정민 배우님과 정혜인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황정민 배우님 이제 어쨌든 이게 9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액션 강도는 더 높아졌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좀 체력적으로 힘드신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혜인 배우님은 이제 새로운 멤버를 이제 합류하신 건 당연히 기쁜 일이었겠지만 워낙 전편이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체력적으로. 예. 네, 아직은 체력적으로는 힘든 건 없었고 아까 감독님이 얘기해서 그렇지 그 용량이 조금 있잖아요. 용량 차이가. 용량이 근데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없는데 용량이 조금 그전보다 못하다. 그래서 임팩트 있게 촬영을 하셨군요. 그래서 베테랑 3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잘 돼서 또 3도 그렇죠. 좋습니다. 9년은 못 기다려요, 우리도. 네. 한 3년 정도로 해주시죠. 아니요, 3년 말고 한 9년 되면 9개월 사장님 되실 나이라 빨리 9개월 안에 찍죠, 9개월 안에. 정혜인 씨, 원래 베테랑 2인지 모르고 만나셨다 그랬는데 베테랑 2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혹시 부담감이 있었나요? 너무 많이 부담스러웠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내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러웠고 안 부담스러웠다면 사실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연기할 때만큼은 오히려 그 부담감이 저에게는 좀 도움을 줬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역으로 또 이용을 했고요. 그런 부담감도 배우가 다 마주하고 직면하고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주 솔직한 정혜인 씨의 심정,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아까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십니까? 뒤쪽인가요? 예. 뒤쪽입니다. 마이크 받으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쪽 뒤쪽 오른쪽입니다. 네. 네, 마이크 나오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네, 데일리안 홍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정민 배우님하고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인생 액션 연기도 어떤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건지 황정민 배우께서는 오히려 2030 때는 메소드 연기로 연기파 배우라는 타이틀을 본인 거로 하셨는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꾸 더 액션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하는 거에 고충도 있지만 저는 장점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이렇게 오히려 더 탄탄해지고 뭔가 마음과 몸이
더 이 청춘을 유지하시는 느낌이 이 짧은 영상에서도 뿜어 나오던데요.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 베테랑 2 하시면서 2편을 만든다는 게 결코 오히려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를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줘서 연출하신 워낙 액션 장면에 대가시니까 그 장면 좀 귀뜸해 주시면 기대감이 커질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감독님께서 베테랑 말고 또 다른 후속편을 내고 싶다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객들이 감독님 영화에서 유독 이거에 똑같은 거에 혹은 다른 버전의 2편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관객마다 좀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황정민 씨께 먼저 장점, 액션 연기하는 데 있어서 장점, 고충보다는 장점은 뭔지? 네. 어쨌든 책임감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하는 액션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 어쨌든 관객들이 보여지는 9년 전의 베테랑의 소도철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이 돼서 2편에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소도철은 그러니까 황정민이 늙은 거지 소도철은 늙은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의 소도철이니까 그대로의 소도철을 보여주려면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젊어져야 되고 그 에너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더 탄탄해지고 그 청춘을 계속 유지하시는지 갑자기 이제 건강 채널처럼 바뀌는 분위기인데 네. 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좋은 걸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가짐입니까? 금주인 것 같습니다. 금주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네, 그냥 뭐 어쨌든 그 마음가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편에서 했던 그 에너지가 관객들한테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제 스스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젊어지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 마음가짐은 즉 또 책임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명감이고. 네. 그 황정민이란 배우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더라도 서도처럼 그대로기 때문에 네. 네,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답이었고요. 감독님 개인적으로 후속작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 사실 영화를 한 편 한 편 만들 때마다 그 영화 속의 인물들하고 되게 깊게 사랑에 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인물들하고 또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감독의 감독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비극이겠죠.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것일 거고. 일단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가 잘 된다면 3. 3편을 만들자고 또 우리끼리 약속도 했고. 개인적으로 영화를 이제 뭐 보시고 나서 이렇게 정혜인 배우와도 뭐 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작업한 다른 또 영화들도 배우들하고는 다 얘기를 그런 많이 해놓으셨네요. 그게 예.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적금 붙듯이 이렇게 좀 뭐 뿌려놓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아까 이제 주로 우리가 액션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막 영화가 막 시종일관 막 액션의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굵직한 액션 장면들이 한 그 4장면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보다 더 제가 좀 연출에 신경 썼던 부분은 어려운 액션 장면들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배우와 모든 전문가들이 다 신경을 쓰니까 감독이 별로 할 일은 없어요, 사실. 근데 오히려 아주 개인적인 지점들, 아주 사소한 지점들, 이를테면 정혜인 배우의 아주 사소한 연기들, 쓱 지나갈 수 있는데 보여주는 아주 사소한 연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장면은 이 영화의 에필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자기의 이렇게 집으로 새벽에 돌아와서 지친 일상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장면 찍을 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마무리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닌데 NG가 났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오케이를 쓴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액션 이외의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큰일 났네요. 액션도 관전 포인트인데 액션 이외의 장면들이 또 그 명장면이면 전체가 다 그뭐 또 제 입으로. 하지만 그 마지막 장면, 에필로그 장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본의 아니게 오늘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시게 됐네요. 감독님. 아이고 저 홍보팀에서 스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근데 기자님들께서 그 장면 좋아요. 예, 네. 그거는 완전히 오늘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럭키 비키죠. 지금 그거를 황정민 씨가 계속 저한테 럭키 비키야, 럭키 비키. 맞아요. 이제 끝날 때 정확하게 아셨어요. 네, 이제 대충 아실 것 같죠. 자, 이제 아쉽지만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음식 조심하시고 돌아가셔서 마지막 더위 좀만 잘 버텨서 잘 이기시고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인 씨. 예, 기자님들이 되게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제작 보고회 하면서 딱딱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같이 많이 웃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저희 영화 이제 곧 개봉하니까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정민 씨.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랫동안 특히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그 관객분들도 아마 더 많이 기다렸을 텐데 9월 13일 날 개봉하니까 좀 좋은 글 잘 좀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옆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장하셨던 곳으로